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이 게시물이 배포 자료로 기사에서도 잠깐 본 것 같은데, 주 UA 중앙교육에서 대입전 전략 보도 자료로 이렇게 중앙교육에서 나온 건데, 좀 구체적으로 좀 읽어보고 싶어서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수능 뒤 10일 남았는데요. 10일 더 남았는데요. 한 지금 25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학습 컨디션 전략입니다. 수능이 다가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 실전에서 100%. 어떤 학생은 이제 이걸 120% 발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100% 정도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욕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점수의 욕심이 아니라 집중의 욕심을 내셔야죠. 욕심의 대상은 점수가 아니라 집중이다. 이렇게 집중의 욕심.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그 집중도가 흐트러지는데요. 이 집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죠. 어쨌든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잠입니다.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2시간 전에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1교시 8시 40분 2시간 전이니까 7시 40분, 6시 40분은 안 돼도 적어도 6시 40분에서 7시 사이에는 일어나야겠죠. 6시 40분, 30분에서 7시 사이, 7시 사이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거, 잠 집중하시고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먹는 훈련도 하셔야죠. 정상적으로. 자, 이제부터 누구나 스마트한 선택과 집중. 그럼 어떻게 선택하느냐? 예를 들어 출제 가능한 지문을 선별하고, 선별하려면 출제 가능하지 않은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 포기하려면 본인의 이 평소 실력, 그리고 공부했던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 것 또 보고 이렇게 쳇바퀴 돌지 마시고,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본인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요? 믿음을 갖고 포기할 걸 선정을 하고 나머지 지문을 선별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공략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써 있는데, 변형 가능한 유형, 그러니까 본 거를 다시 보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변형되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좀 더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겠다 하고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게 A가 A-로 변형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나는 풀 때 A2-로 풀겠다. 이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답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보는 그 유형별 풀이 순서나 유형별 풀이 방법까지 확정 짓고, 자기가 확정 짓는 방법에 의해서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유형별 풀이법을 연습을 하신 다음에, 확정 지은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주의법을 피하는 방법의 체크법도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지금껏 남겼던 어휘, 문법 등은 재점검하는데, 이건 깨끗하게 A4 같은 데다가 깨끗한 종이에다가 깨끗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서하시고 2-3초 동안 들여보고, 특히 이렇게 앞으로 읽었던 거, 교육평가연구원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이렇게 읽었던 거를 남은 기간 앞으로 교육평가연구원에서는 UA 이런 식으로 이게 거꾸로 정서를 한 다음에 거꾸로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꾸로 읽어보면 점검이 의외로 잘 되는 편입니다. 또 지난 시험에서 틀렸던 문제는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그러면 이게 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정답 해설지를 정독을 하시고, 해설지 그 외에 해설지에 나오는 이 정답 말고 나머지 맞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의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보시고, 틀렸던 문제가 그쵸?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틀렸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A가 아니라 B의 방식으로 해서 풀어서 마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구문 파악 능력은 이게 이제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타 탐구도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서 영어나 국어 끊어서 읽으면서도 단락 간의 관계를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서 화살표 같은 것으로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쉽지 않은데요. 과감하게 취약한 유형은 다 빼버리고 맞출 수 있는 유형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선정이 안 되면 본인이 이게 틀렸던 유형을 집중적으로 해서 맞출 수도 있는데 집중적으로 해서 맞출 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안 되면 선생님이나 자기보다 잘하는 학생에게 물어봐서 본인이 취약한 포기해야 할 유형들을 확정 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본인의 실수 유형을 파악하고 실수를 대비하자. 그러면 이 실수 유형 자체는 이제 그 전에 먼저 오답 정리로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파악을 해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면 그쵸? 실수만 시험 보면서 수능 보면서 실수를 하나도 안 하면 대박이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기 위한 집중력. 그러니까 모르는 걸 맞추는 것도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그건 하늘이 바란 거고 실수를 하나도 안 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오답의 유형을 자세히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뭐 7번 이렇게 1, 2, 3, 4 선택지가 있는데 요 5번이 정답인 이유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2번을 내가 잘못 고른 이유로 생각해보고 이런 2번은 함정을 어떻게 팠나 생각해보고 함정을 돌파하는 법 내가 이렇게 2번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했던 실수들 그 실수를 개선하는 법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실전 수능에서 가벼운 실수는 없죠. 정시에는 한두 문제로 당락은 당연하고 대학도 바뀝니다. 실수는 치명적이니까 실수만 안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이. 수능 실전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반복했던 실수들을 명확하게 쓰고 이게 실수다 이렇게 확인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 A라는 실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보고 그거를 갖다가 짧은 기간이지만 A2-로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실수 유형을 파악하는데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시간 안배죠. 시간 안배. 이 시간 안배는 그죠? 쉬운 문제, 그죠?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어려운 문제. 이게 되게 어렵다는 이유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거의 동의할 수도 있는데 넘기는 지혜를 발휘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쉬운 문제부터 문제 푸는 순서, 유형뿐만 아니라 이 문제 자체의 풀이 순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풀이 순서까지 연구를 해야 돼요. 수학의 경우 쉬운 문항이라도 최종 검산을 통해 어이없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 검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렷하게 써야 된다. 글씨를 착착 순서에 맞게서 줄 맞춰서 그게 시간 낭비 같지만 훨씬 그 검사를 하는데 편리합니다. 따라서 수능 보기 전에 수학 풀이를 할 때도 본인이 지저분하게 쓴 사람이면 의식적으로 줄 맞춰서 빠르게 줄 맞춰서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면 한두 문제 더 많습니다. 자, 검산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영어 경우도 듣기 평가 시 듣기 평가할 때 다른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그쵸? 듣기 평가했을 때 팁은 먼저 선택지에서 중요한 단어를 먼저 듣기 전에 골라놓고 이 5개를 계속 응시하면서 필요한 답을 골라내는 거죠. 놓치지 않도록 하고 또 때로는 이 다른 생각을 하다 놓친 문제를 이 선택지 비교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연습 또 고난도 연습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 풀 때는 잡념을 없애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문제 풀 때 집중하는 문제 풀 때 집중도를 계속 올리는 연습을 현실적으로 하시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수능 당일날 집중도가 최고로 돼서 실수하지 않고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시험 문제 한 글자 한 글자 주의 깊게 이렇게 끊어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습관 체크량이 굉장히 많아졌다가 나중에 체크량을 점점 적당한 수준까지 줄여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량을 한참 상승시켰다가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본인이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체크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그죠? 연습을 통해 체크를 많이 하면 체크를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이 체크를 통해서 주의 깊게 읽는 것을 연습하게 됩니다. 자, 여기 또 보면 중하위권 이하 수험생이라면 EBS 교재 봐야죠. 근데 상위권은 왜 그런 말을 안 나오냐면 EBS 다 하고 이 나머지 30% 정도 연계 안 되는 여기에서 변별력이 갈리니까 거의 EBS 당연히 상위권도 봐야죠. 근데 거의 빠르게 볼 수 있고 거의 보면 내용을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중하위권을 강조한 겁니다. 시간은 짧지만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으니까 좁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남은 기간 EBS 교재를 중심으로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EBS 교재를 보는데 줄거리 같은 경우에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연계를 하더라도 줄거리나 주제 이 주제가 변하면 다른 글이기 때문에 주제를 기억하고 이 제목을 기억하면서 이 주제를 포함해서 한 줄거리로 정리를 해서 이건 무슨 내용이야 하고 기억하는 것들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이미 풀어봤다고 소홀히 살 말고 마지막까지 가볍게 넘긴다는 건 자주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으라는 거죠. 익숙하게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낯설지 않게 확인하고 주의 깊게 살필 필요. 자, 이거는 가볍게 보는 거는 이렇게 다르죠. 주의 깊게 보는 거는 가볍게 보다가 탕탕 찍어서 특정 부분 시험에 출몰하거나 본인이 판단하기에 시험 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부분은 주의 깊게 보라는 거죠. 자, 최근 수능에서는 EBS 교재에 실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 변형한다.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내용을 보면 되고, 그러면 변형은 어떻게 시키느냐.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 뭐뭐 했고, 뭐뭐 해서 하면 이거를 구별로 다 끊어요. 주어 서술에서 아는 문장, 앙진 문장 이런 걸 하지 말고, 주어 서술을 다 한 문장씩으로 끊어서, 한 문장 끊어서 읽고, 끄는 문장의 연관관계를 또 보면, 이 사이에다 또 다른 문장을 넣을 수도 있고, 이 문장 대신에 다른 문장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 서술의 관계로 끊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 눈으로 익혀주면 유익하겠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있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자료, 이 어떤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서를 하고 본인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를 선정을 무작위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이렇게 EBS 연계교재와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이거 기출문제 보통 한 1회나 2회 정도는 최근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요. 뭐 369도 상관없고 전년도 수능 정도 전년도하고 한 3년치 2년 정도 수능 369 이거는 이 몇 번 문제는 뭐 하는 정도까지 하루 정도 투자해서 외워서 그 몇 번 문제는 이렇게 풀고 몇 번 문제는 뭐 어떻게 풀고 이렇게까지 해보시면 굉장히 문제 푸는데 익숙하고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반복적으로 보시는데 이 몇 번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나와서 이렇게 풀었다라는 것도 한두 해 외워놓으면 이 문제 전체 유형을 빠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그러면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문제풀이의 방법, 접근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간단한 팁들, 이론들일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폭넓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중하위권 수험생의 경우 같은 등급이라도 상위권, 하위권의 표준 점수가 크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상위권은 표준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 하위권 같은 경우에도 표준 점수 차이가 한 개만 더 맞으면 전문대에서 상연대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든지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부족해 문제 푸는데 그런 학생이면 모든 문제를 다 풀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부족하면 그죠? 아니면 시험 볼 때도 시간이 부족한다면
제대로 풀어서 제대로 몇 문제로 풀고 아는 걸 다 풀고 나머지를 찍어야 정답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맞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점수는 어려운 문제도 4점, 어려운 문제 4점이지만 쉬운 문제 3점 2개 맞히는 게 어려운 문제 4점짜리 10분 걸려서 맞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맞출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자, 남은 시간에 학습 시간을 수능 당일에 일정에 맞추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재수생들은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학습 시간을 수능 당일 일정에 맞춰서 이 국어, 지금쯤 내가 이 정도 배고프면 국어 끝났구나. 이 정도면 영어 끝났구나. 수학 끝났구나. 이렇게 맞춰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일 일정에 맞춰 나가는 게, 지금이라도 맞춰 나가는 게 좋습니다. 우선 기상 시간은 이제 2시간 전이죠. 너무 일찍 일어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전 정도에 수능 시작이 8시 40분이니까 6시 40분이죠. 6시 40분에서 7시. 6시 반, 빠르게 일어나는 6시 반. 근데 너무,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일찍 자야죠. 그래서 이게 한 10시 정도에는 잠들라고 저는 아이들한테 그러는데, 재수생들한테 일부러 자게 합니다. 독학 재수생들 10시에 재우는데요. 사람은 뇌에서 깨어난 후 2시간 이후가 가장 활발한데, 깨어나가지고 뭘 먹으면 뇌가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움직이면 먹어. 그러면 깨어나서 먹을 수 있는 것 간단하게 씹어서, 너무 부담되지 않는 걸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걸 먹고, 일찍 샤워도 해야 되죠. 먹고 샤워하고, 샤워해서 깨면서 몸이 깨고, 먹으면서 뇌가 깨고, 걸어가면서, 그리고 약간 빠르게 걸어서 살짝 땀이 나면 뇌가 또 활성화가 됩니다. 자, 먹고 샤워하고 살짝 땀이 나게 걷고 걸어서 이렇게 3개를 해서 잠을 깨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취침시간 10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저랑 똑같이 10시 전후로 하고, 저녁 학습보다는 오전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6시 이후에 학습은 이제 수능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6시 이후에 집중력이 있던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오전 집중으로 바꿔야죠. 시험 시간 집중으로. 당일날 최대한 집중력을 할 수 있도록, 이 정도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한 21일, 37에 21일 정도의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익숙하게 따라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전처럼 모의고사 풀어야죠. 모의고사 풀고 최대한 점수를 많이 올리려고 하고 집중을 해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죠. 실전처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애달프게 집중을 해서 제일 처음에 모의고사 연습을 하면 첫 번째는 실수 없애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수가 있으면 모의고사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실수가 없으면 연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시선을,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면 안 되니까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시간을 분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분배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실수 안 하고 객관적 시선 연구하고 시간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최대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죠. 답의 근거를 찾고 지우고, 그래서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검산하는 연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확보를 해서. 자, 어쨌든 수능 시간에 암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실전 모의고사를 푼 이후에는 틀린 문항에 대한 개념을 다시 찾아봅니다. 책에서 찾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틀린 것이니까 또 틀릴 확률이 확실하니까 거의 개념을 샅샅이 찾아봐야 되고, 틀린 문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A4에다가 한 문제 한 장 정도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하고, 적어도 20일 전에 풀었던 문제는 다시 나오면 맞출 수 있게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합니다. 자, 불안감을 이길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싶죠. 누구나 수능을 앞두고 수시로 찾아오죠. 긴장감, 불안감도 들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언제 찾아오냐면, 이게 몸이 힘들 때나 아니면 갑자기 그 여유가 있을 때나,
아니면 불안감, 긴장감 하는데 늦게까지 하고 막 그래서 해야 될 거를 너무 넓혔을 때, 범위를 너무 넓혔을 때나, 또 하나는 갑자기 욕심이 생겼을 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미리 수능 이후의 결과를 걱정할 때. 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건강하게, 그죠? 어느 정도 적당하게 긴장하면서 범위도 적절하게 좁히고, 그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지나친 걱정도 하지 말고 이렇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든 하고 있으면 뭐든 조금씩 하고 있고 규칙적으로 하고 있으면 불안감이 덜합니다. 수능 당일 적당한 긴장감은 평소에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실수를 방지하기도 하겠지만 지나치면 어쨌든 생각이 안 나요. 팩트처럼. 그러니까 손으로 움직이면서 쓰고 정리하고, 자기 전에 몸이 너무 긴장된 것 같으면 스트레칭 같은 거를 좀 해줘서 살짝 땀을 내고 자고,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고 자고 이렇게 하시면 긴장감 해소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평소 시험해보지 않았다면 보통 먹던 우황청심환 안 먹던 사람은 보약, 안정제, 진통제 다 안 먹고 특이한 행동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효과가 높다는 거죠. 몸의 균형을 해치는 약물은 뭐 평소에 하던 사람 아니면 어쨌든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약물을 정 먹고 싶으면 비타민C 레모나 C 같은 거 시험 전 한 일주일 전에 먹거든요. 노란색 봉투로 되어 있는 거. 레모나 C, 뭐 순간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수험생들도 믿고 고시생들도, 그러니까 레모나 C 먹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불안감 버리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싶죠. 그죠? 자, 그런데 수능에서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도 있고, 아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그쵸? 자기가 아는 게 나오면 맞추기가 더 쉬우니까 아는 게 나올 거야 라는 기대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쨌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잘 될 때, 자신의 장점 가장 잘 될 때, 자신감이 떨어지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수학이 잘하는데 약한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 표준 점수에서 한 개 틀리는 거랑 두 개 틀리는 거랑 세 개 틀리는 거랑 표준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잘하는 걸 잘할 때 표준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불어나거나 장점을 떠올리고 싶을 때는 잘하는 과목을 하세요. 기분 좋게. 자신이 잘하여 칭찬받은 경험도 떠올리지만 잘하는 과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 할 수 있죠. 해야죠. 그리고 잘할 수도 있고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해내야 되죠. 해야 되죠. 어쨌든 긍정적 마음 갖기는 쉽지 않은데, 긍정, 부정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신이 있어요. 신이 없어요. 반반이거든요. 그럴 때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왜? 실제 있으면 그러니까 자, 이렇게까지는 뭐 안 맞지만 뭐 저는 신이 있다고 믿고요. 일단 어쨌든 자, 붙어요. 이건 떨어져요. 반반인데 붙는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죠. 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하면서 집중하면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이 집중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2시간에 할 거를 한 달에 할 수 있는 이만큼의 차이가 집중도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에 이 집중도를 어떻게 높이냐, 이게 한계까지 초월해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집중도 높이는 훈련, 집중도가 높아지고 내가 점점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앙교육에서 나온 프린트 배포를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읽을까 고민을 해가면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이제 중앙교육에는 이 배포 자료고 간단한 자료라 이게 특별히 허락은 받지 않았는데, 무료로 사람들, 좋은 의도로 사람들 편안하게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녹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올려놔야 되겠네요. 어쨌든 했다고. 자, 수능 2018
수능 대박 치시기 바랍니다. 기원합니다.